심야의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영구에도 독립된 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시민들은 치안 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7월 한 달간 16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에도 보고 즐길 거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은 요즘 폭염 뒤 폭우 등 변덕스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기온과 강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심야의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부산의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전기 콘센트 가부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심야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또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인명피해에 부산시가 재난 약자 화재 예방 대책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긴급 대책의 핵심은 심야 돌봄 공백 해소와 화재 예방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심야 시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엔 돌보미 수당을 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12,000원대인 돌보미 서비스는 야간에 50% 할증이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긴급 돌봄은 2시간 전까지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야간 돌봄 수당을 지원할 것을 하고 미취학 영유아 대상으로 먼저 주말 공휴일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현재 10개인데 내년에 13개, 계속 16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까지 총 11억 원을 들여 17,000여 세대의 고용량 멀티텍과 고감도 연기 감지기를 무상 보급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와 연립에 대한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조사를 8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긴급 화재 안전 전수 점검을 현재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연령과 지역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아동돌봄 AI 통합 콜센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16개 자치구군 중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구인데요. 이곳에 드디어 경찰서가 개서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16번째 독립된 경찰서입니다. 그동안 수영구는 남천 광안동은 남부서가, 수영망미동은 연제서가 관할했습니다. 행정구역이 둘로 쪼개져 치안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남구 경찰서에서 아무래도 이걸 우리 수영구까지 다 관할을 하고 또 연제 경찰서에서 밀락동이라든지 수영동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관할하다 보니까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선을 그는 부분도 좀 약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민들 자체에도 혼선들이 있었고요. 수영경찰서는 수영동 사적공원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만 8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완공됐고 350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영구만 관할하는 독립된 경찰서가 문을 열면서 치안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동에 따라 나눠진 관할 경찰서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치안 관할이 일치돼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한결 간소화됐습니다. 남부하고 연제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광안리 해수욕장이 부산에서는 최고의 관광지인데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수영경찰서는 모두 8개 과로 구성되며 420여 명의 경찰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수영선은 지난 2014년 신설이 승인돼 11년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7월 한 달간 16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주말 상설 드론쇼와 바다 영화관 등 밤에도 보고 즐길 거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1000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인기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가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드론이 그려낸 캐릭터들은 백사장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수영구는 8월 말까지 캐릭터 포토존을 운영해 비서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파리 유입 방지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광안리로 만드는 데 일단 주력을 했고요. 나머지 야간 행사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트렌디한 곳에서 좀 더 인생샷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에게 특히 호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광안리는 밤이 더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불립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과 8월, 주말 밤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해변로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그 자리에 다양한 공연이 열려 피서객과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에서는 바다 영화관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한 차례씩 바다를 배경으로 300석의 극장이 열립니다. 네, 일단 날씨가 더운데 광안리 대교 보면서 바다 수영해서 너무 시원하고 다음에 드론쇼도 꼭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수변공원에서 회 사고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마켓도 많아서 근처 둘러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대회도 열립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스케이트보드 페스타, 전국 스탠드업 패들보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7월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은 16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계속하면 8월 말 기준으로 500만 명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밤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어우러지며 여름철 광안리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휴가철을 맞은 요즘 햇빛이 쨍쨍하다가도 다음 날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며 변덕스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분간 날씨는 어떨지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감온도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더니 밤부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지면이 달궈진 상태에서 비가 멈추면 곧바로 다시 폭염으로 이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빠르고 복잡한 변화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벳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폭염이 나타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호우가 내리는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35도를 넘나들던 극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아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휴가철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 변화에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5일 새벽까지 부산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5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예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 기온과 강수 모두를 고려한 대비해야겠습니다. 휴가철 날씨가 말 그대로 예측 불허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만큼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환경단체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사를 중단하고 토양 오염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부산 NGO 시민연합은 지난 4일 해운대구청과 신청사 공사 현장 등에서 집회를 갖고 해운대구청이 신청사 부지 오염된 토양을 진해바다 매립지로 불법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집안 5m 이하 토양도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지난해 8월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 10만 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집안 5m 아래 토양에 대해선 국가지정기관에 조사 의뢰한 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에 재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수용을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토양오염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하구는 장림과 하당동의 배수펌프장 전력 운영을 개선하면 연간 1억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사하구 배수펌프장의 전력비는 지난 2020년 3억 9천만 원에서 지난해 4억 3천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이러한 이유로 방제 기간인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펌프를 가동하지 않아도 수전 상태를 유지해야 돼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높은 기본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구는 평상시 전력은 차단하고 강우 예보나 긴급 상황 시 가동하는 방식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기본 요금을 낮추기로 하고 절감된 예산은 방제 시설 유지 관리와 침수 예방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피서지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꺼려진다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실내 피서는 어떨까요? 수평선과 파도를 바라보며 책도 읽고 바다 생태계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부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를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인근 바닷가에 자리한 수산자원연구센터.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서면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서관, 바다숲 작은 도서관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고요한 바다를 벗삼아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연일 이어지는 폭염도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 많이 덥지 않습니까? 아직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좋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사실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는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바다숲 작은 도서관 바로 옆 공간에선 해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신기한 능력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합니다. 모르는 거를 알아내니까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졌고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더욱 재밌어요. 8월 말까지 고래와 상어, 남극 동물들, 멸종위기 해양 생물은 물론 바다숲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책 속이 아닌 살아있는 바다 생태계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바다와 한층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 전문 연구센터인 수산자원연구센터가 지역의 해조류 품종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역할과 함께 다양한 해조류의 종류와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기장의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 연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찜통 더위 속 책과 체험,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 조용히 여름을 즐기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만화 도서관인 연재만화도서관이 개관 한 달여 만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관심 속에 열람 공간과 주차장 부족, 도서 수급 문제 등 이용 불편도 커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정식 개관한 연재만화도서관. 평일 오전임에도 만화책을 읽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개관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입소문이 퍼진 데다 여름방학까지 겹치며
방문객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설도 넓고 깨끗하고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다음 책도 다양한 종류가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만화를 좀 저희 때는 이제 놀거리가 이제 만화가 많아가지고 만화를 이제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읽은 것 같은데 또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와 보니까 되게 좋네요. 크고 넓고 볼 것도 많고 그래도 이래 돌아다니 보니까 이게 뭐 좋은 거 만화를 이래 열어보니까 좋은 게 너무너무 많고. 연재만화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만화 자료만 3만여 권이 비치돼 있고 대형 미디어홀과 만화 라운지, 웹툰 창작실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17일까지 대출 도서는 17,000여 권, 누적 이용자 수는 3만 명을 넘어 하루 평균 1,000명에 육박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만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고 창작해 볼 수 있는 만화도서관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관심 속에 개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도서 열람이 가능한 공간은 1, 2층을 모두 합해도 200여 명 수준. 열람 권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일부 인기 도서는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도서관 앞 공영 주차장이 44면에 불과해 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예약제 도입은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주차 문제는 인근 주차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화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화적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최초 공공만화도서관의 기능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ACC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가 농업인과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어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1일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촌을 유지하고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연간 1회 6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구청 또는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는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농업인 역시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고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수당 지급은 농업인과 어업인 모두 실태 점검 등을 거쳐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처음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 지역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업인 5,900여 명, 어업인 95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정지인 자성 대부두 내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9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며 부지 면적 7만 7천여 제곱미터에 화물차 421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24시간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우암 임시주차장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됨에 따른 것으로 도심 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가 지역 내 재난 위험이 큰 가구의 이주와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중구와 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4개월간 2등급, D등급 공동주택 등 30가구 중 15가구입니다. 시는 아직 이주하지 않은 자녀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이주를 독려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면서 국화인 무궁화가 만개하는 때입니다. 수원에 있는 무궁화원이 꽃이 만개하는 8월 22일까지만 한시 개방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문을 연 무궁화원을 백창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8월을 맞은 수원 무궁화원. 분홍색과 하얀색, 연보라빛의 무궁화가 활짝 폈습니다. 피고 나면 하루 만에 져버리지만 필 때만큼은 어떤 꽃보다 화사합니다. 전 세계 300여 종으로 확인된 무궁화 중 260여 종이 이 무궁화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 2018년 개발한 무궁화 품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 4대문 중 하나인 창룡. 옛 신라시대 수원의 이름을 딴 수성을 포함해 5가지입니다. 수원 무궁화원은 관내 국화 보급을 위해 마련된 화원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무궁화들은 관내에 있는 학교나 관공서 등 원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평소에는 엄격히 관리되지만 무궁화가 만개하는 8월 22일까지만 한시 개방됩니다. 우리가 보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나 그 공공기관의 교육기관 같은 데에 무궁화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로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매년 광복절에는 이곳에서 키워진 무궁화 분재와 분화를 전시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무궁화원에서 키워진 이 무궁화는 오는 15일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될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차예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